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자, 오늘 이 원희룡에 대해서, 원희룡이 경제를 너무 몰라요. 너무 멍청해가지고, 무슨 수석 인생을 살았다는데, 나이 들어서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대가리에 똥만 차 있다. 퇴출 정치인 1호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런 정치인들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 빌라 오피스의 갭 투자가 나쁘대요. 그래서 갭 차이를 벌려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소리다. 전세는 줘봤니? 희룡아. 전세는 한번 줘봤어? 전세를 한번 줘봤으면 넌 이런 말 못한다. 경제 공부 좀 해. 네가 무슨 대권 후보야. 아유, 지지율도 안 나오는 것들이. 아유.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을 누가 뽑냐, 희룡아. 무슨 저번에 일타 강사라 그러더만 한번 붙어보자. 네가 경제에 대해서 나보다 얼마 잘하는지 한번 붙어보자, 희룡아. 자, 형이 설명 잘 해줄게. 잘 들어봐. 자, 이 원희룡이가 갭 투자에 갭을 벌려야 과도한 전세대출 제한 필요하다. 이래서 공시가 126%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 머리다, 요놈. 요놈이 만든 거다. 자, 갭을 벌려야 임차원 보호가 가능하다. 과도한 전세대출 제한해야 된다. 본인의 부담 능력과 위험 평가 기능에 따라 전세값이 책정되어야 한다. 이 정책을 전혀 모르는 바보다. 미국 가서 공부 좀 해라. 미국이 자본주의의 꽃이다.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금융이야. 미국 가서 좀 배워와. 희룡아. 자, 너 인플레이션 아니? 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이거 네이버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통화량의 증가로. 통화량이 일단 증가가 해야 돼요. 통화량의 증가가 먼저 있다. 1번, 통화량의 증가다.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통화량의 증가예요, 증가. 핵심은 통화량의 증가다. 전세값, 집값, 인플레이션을 벗어나니? 희룡아. 인플레이션을 벗어나는 게 있어? 전세값, 집값,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고. 자, 전세값,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죠. 집값, 전세값을 떨어뜨리려면, 디플레이션이 되려면, 디플레이션이면요, 경제가 망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경제를 알아야 얘기를 하지.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과 통화량. 근데 이 수요 공급도요, 이 통화량으로 다 전부 설명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갭 투자. 갭 투자가 뭐냐?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갭 차이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갭 투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월세를 주냐, 전세를 주냐. 자, 대출 받았을 때 내 집 마련한다. 그건 갭 투자가 아니에요. 자, 월세로 준다.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대출 7, 80% 받아가지고 보증금 플러스 내 돈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갭 투자가 아니야?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는 거 갭 투자가 아니니? 희룡아, 말 좀 해봐라. 월세 주는 거는 갭 투자가 아니야? 자, 그리고 전세를 받는 방법인데 다들 요거로 생각해요. 갭 투자는 전세를 준다. 아닙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7, 80% 받아서 투자하는 것도 월세 주는 것도 다 갭 투자예요. 다 똑같다. 월세든 전세 똑같아요. 다 보세요. 전세 보증금 7, 80% 받아요. 그리고 내 투자금이 들어가. 그러면 이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어디서 받는데? 어디서 갖고 오는데? 내 돈 100%인 전세금 100% 내준 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없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 80% 받아서 온다. 이게 공시가 126% 전세 보증 보험입니다. 결국 은행 돈이야. 결국 은행 돈이라고.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다 은행 돈이다. 근데 왜 갭 투자가 나쁘니? 지금 다주택자가 담보대출 규제를 니네가 하고 있잖아. 월세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월세 공급이 없어서 월세값이 치솟는 거라고. 이 경제 구조를 좀 아니? 희룡아? 자, 집값이 오르는 이유? 수요가 많거나 1번 수요가 많거나 2번 공급이 없거나 3번 통화량이 증가했거나입니다. 전세값도 똑같아요.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없거나 통화량이 증가했거나.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빼고 있어요. 통화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요. 자, 근데 집값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매수를 안 합니다. 이 임차인들. 그 임차인들 어디가 살아요? 전세든 월세든 어디 가서든 거주를 할 거 아닙니까? 집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전월세 수요가 오르니까 전세 월세값이 오르는 거라고. 더욱이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가 올라서 공급도 없다고. 정부 정책이 지금 공급 다 막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르는 거라고. 희룡아, 잘 들어라. 네가 경제를 좀 알아야 돼.
그래야 그런 개소리를 안 하지. 자, 갭을 벌려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전세 대출 제한하겠다. 그럼 경제가 돌아가니? 부작용만 속출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자, 팔리지도 짓지도 않는 빌라. 인허가 착공이 50% 감소했어요.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사라진 빌라, 멀어진 아파트, 전세 사기 빌라 시장 붕괴, 끊어진 서민 주거 사다리, 전세 보증 사고 2조 원, 1분기 회수율 18%. 자, 빌라 오피스텔 전세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통화량의 증가, 저금리 때문이고 플러스 전세 수요 쏠림 현상이다.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랑 전세값이 폭등한 겁니다. 전세값이 폭등해서 무게까지 간 거라고. 갭이 없어진 거라고. 왜? 전세값이 오르니까. 자, 빌라 오피스텔 내 집 마련 매매를 안 해요. 사람들이 전월세만 찾는다. 수요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 경제 논리 안 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 플러스 전세 맞춰서 팔았다고. 근데 갭을 벌려서 투자 수요를 막고 전세 대출 규제에서 안정화를 시키겠다. 야, 팔리지도 않는 전세도 못 받는데 누가 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짓는 거예요. 왼쪽에. 네가 건축주라고 생각해봐. 빌라 오피스텔 지어서 팔겠니? 전세 못 받고 팔리지도 않는데? 그리고 갭 차이가 많이 나면 투자를 하냐? 빌라에다가 1억 넘게 투자하는 사람이 어떤 미친놈이 빌라에다 1억 넘게 투자를 해? 아파트를 투자를 하지. 그러니 지금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 구조를 모르니까. 이 원희룡이 멍청한 놈이. 자, 갭 투자는 곧 전월세 공급 대책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논리를 아셔야 돼요. 시각을 바꾸라고. 갭 투자는 전세 공급이다.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임차인들한테 집을 사게 해야 돼요. 그럼 전세 사기를 왜 당하냐고. 전세를 안 사는데. 아니면 월세를 가게 하라고. 월세 공급을 늘려. 다주택자한테 대출을 해주라고. 대출을 해줘서 공급을 늘리라고. 월세를 놓을 수 있게. 다주택자 대출 규제해놓고 공시가 126%로 전세 대출 막아놓으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주고 월세를 어떻게 놓냐고. 이러니까 허그 대위 변제가 일어나지. 갭 투자는 곧 전세 공급이다. 시각을 좀 바꿔라. 네가 우파라며. 우파면 시각을 바꾸라고. 좌파 코스프레 하지 말고. 갭 투자가 많을수록 전세 공급이 많아져요. 전세 공급이 많을수록 전세값이 안정되죠. 왜? 공급이 많을수록 가격은 하락한다. 경제 논리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인플레이션 아무도 못 막아. 야, 연준도 못 막는 걸 네가 어떻게 막아? 인플레이션 막을 방법은요, 정부 예산을 줄이고 은행 대출을 막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냐고. 정부 예산 매년 늘어나는데 은행 대출, 은행에 영업 못하게 할 거야? 은행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럼 경제 폭망한다니까?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서 전월세 안정화가 중요한데 다주택자 규제하고 갭 투자는 전세 공급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지. 월세값도 올라가고.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빌라 오피스텔 전세를 말고 매수를 하게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아파트를 좋아하니 빌라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아파트 청약과 무관하게 정책을 내야 된다고. 소형 빌라 오피스텔 6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세에서 전부 빼라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도 전부 다 제외를 하고. 그래야 거래가 활성화될 거 아니니. 내 집 마련할 거 아니야. 담보대출도 90% 이상 해줘. 왜?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대출 90% 이상 해줘가지고 살게 해야 된다고. 아니면 빌라 오피스텔 임대인들한테 혜택을 주던지. 빌라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 안정화를 위해서 빌라 오피스텔 매수를 안 하는 이 임차인들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임대인한테 안정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담보대출 80% 이상 해주고 세금 혜택을 줘. 이미 5% 이상 니네가 못 올리게 막아놨잖아. 임대차 3법으로 막아놨다고. 그럼 5% 이상 수익이 안 나오는데 누가 투자를 하니? 전세도 못 받게 하는데. 지금 역전세가 났는데. 수익률을 제한하는 만큼 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담보대출 해주면 돼요, 그냥. 그럼 전세 사기 박멸됩니다. 없어져요, 다. 이런 구조로 정책을 펴야지. 희룡아, 머리를 좀 써라. 너는 머리를 미용실에서만 쓰니? 네 머리 만질 때만 써? 똥을 비우고 지식을 채워라. 이렇게 알려줄게, 내가. 이 영상도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은 퇴출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